안녕하세요. 금일 미국채 금리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채 금리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TMF 채권 가격이 강하게 떨어졌고요. 미증시도 역시 긴축 우려와 전쟁 이슈로 인해 조정을 맞이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채 금리의 전망을 통해 앞으로 미증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먼저 TMF, ETF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국채 금리를 분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TMF, ETF 지난번 7.8불 당시에 4불 언더까지 반토막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4개월 전인데요. 4개월 전 미국채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패턴 그대로 지금 진행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7.8불 당시에 조정 말씀드리고 하락 진행된 이후로도 5.6불에서도 지속적으로 3.8불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기간으로는요, 2024년 1월까지 조정 리스크가 열려있기 때문에 채권 매수는 연말까지 진행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은 연말 또는 내년 1월까지 열려 있었던 이러한 조정의 가능성이 차라리 지금 모두 다 나와버림으로써 앞으로 채권 가격의 하락폭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주식 격언이 있죠. 제가 이제 지난 구간들을 분석을 하면서 채권 금리와 함께 미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채권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되어 있다. 즉 고점을 높이더라도 금리는 결국에 하락할 것이고, 반대로 채권 가격은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나갈 것이다. 즉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미증시의 장기적인 우상향에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TMF, ETF 기준으로 3.8불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죠. 자,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까지 볼 것도 없다. 올해 안에 모든 것이 결판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항상 이런 국채 금리나 유가의 상승이나 달러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이 우리 증시에 직접적으로 시간이 완전히 연동돼서 커플링 되는 형태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제가 항상 시간차로 반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채권 금리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에 반등할 것이고, 이 반등하는 이 형태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나스닥의 상승 랠리에 반등의 힘을 얹어다주는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뉴스는 이제서야 국채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지만요. 실제로 저는 국채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4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하락을 이제 봐야 하는 시점이지, 지속적인 금리의 상승을 우려할 때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금리 차트를 한번 볼까요? 미국채 금리, 제가 채권 TMF, ETF를 분석하면서 각각의 미국채 금리에 대한 10년물, 20년물, 30년물 모두 분석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TMF, ETF는 이제 20년물을 추정하는 세배 상품이죠. 자, 먼저 지난번 영상을 통해 30년물을 통해 분석을 드렸던 30년물 금리, 미국채 금리 30년물의 금리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즉 2020년을 기점으로 총 5파동의 형태, 왜 수렴의 형태가 나왔으므로 해당 수렴을 거치고 한 파동의 추가 상승, 즉 금리 인상, 미국채 금리의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이와 같은 30년물 차트를 현재 살펴보시면 동일하게 흘러간 구간입니다. 제가 이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수렴 돌파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수렴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렴 돌파 이후로도 적게 끝나는 상승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분석가나 각종 채널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쌍고점을 이룰 것이다. 국채 금리가 쌍고점을 이루는 자리다. 그래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들을 했지만, 쌍바닥이나 쌍고점은요, 거의 30년 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분석 방식이고요. 쌍고점은 없습니다. 여기가 쌍고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 파동이 나가게 된다. 요즘 양자역학도 갑자기 유행을 하면서 이제 파동으로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싼 고점 나오지 않죠. 싼 고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드문 케이스고요. 그러한 부분이 나올 때는 마지막 5파동의 부분에서 속임수로서만 진행이 된다. 이 부분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에 지금 국채금리를 보시면 끝에 다 와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조금 더 높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요 4.4에서 4.6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이 최근 진행된 구간인 것은 분명한 증시의 리스크로, 그리고 리스크로 작용한다기보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작용하고 투심을, 즉 매도세를 유도하는 데 작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 이슈도 있고요. 파월의 연설의 기조도 그러하였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30년물 곧바로 빠질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년물로 보도록 하면요. 지금 이러한 국채금리의 상승은 5.3%를 고점으로 4.6에서 4.4%까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떨어지는 데에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승의 이 구간을 잘 보시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죠. 그러나 내리꽂는 구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 더 높이더라도 이와 같은 내리꽂는 시점이 오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기간은요, 약 한 달에서 두 달에 걸친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 자, 이 구간에 대한 기간, 시간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0일 정도 동안 금리 하락이 나왔거든요. 한 달 이상의 금리 하락이 펼쳐질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금리 하락과 동시에 지수가 반등하면서 또 이러한 하락분이 뒤늦게 시장에 알려지는 형태로 두 번 작용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네, 항상 시간차로 증시가 완전히 연동되지 않는다라는 점.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른 부분도요, 올해 4월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거의 이제 1월을 바닥 기점으로 지금 연말까지 미국채 금리는 지속 상승해 왔다. 자, 그럼 미국채 금리가 지금 지속 상승해 온 기간 동안 나스닥은 지속 하락하였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명백하게 나스닥은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지속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가 지금 고점이 닿아 있는 이 시점에 올라가니까 증시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발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뒤늦은, 뒷북치는 이야기라는 거죠. 금리는 앞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해서 반드시 동시에 나스닥이 상승할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증시의 상승의 동력으로서, 재료로서, 호재로서 발휘될 것이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증시의 악재라면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1월부터 10월까지 나스닥은 지속 하락했어야겠죠. 하지만 나스닥은 1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다지고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국채금리의 상승에 대한 어떤 이 경제 불안에 대한 불안감, 리스크, 공포, 퍼드를 유도하는 이런 기사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점. 국채금리의 하락을 전망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락은 대략적으로 4.8%까지 다시 되돌아오는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봉 분석을 통해서 볼 때 5.23%, 20년물 기준으로 5.23%를 다시금 하방 돌파하면 장기적인 조정 추세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구간인데, 시간봉 분석은 크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10년 채권에서 4.87%, 10년 채권에 4.87%를 터치하면 4.4에서 4.2까지 지속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채권을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수의 반등을 예상하는 시점과 그리고 동시에 지수의 카운팅도 보겠죠. 즉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거꾸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지금 자리에서 채권 금리가
미국채 금리가 곧바로 빠진다라고 해서 또 증시가 바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금리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을 보되 나스닥은 나스닥의 개별 카운팅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TMF의 방향이나 국채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구간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은요, 너무 쉬운 패턴으로 흘러왔기 때문이죠.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반등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은 이제부터 11월과 12월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어 간다라는, 그리고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내년에는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최대 2년까지의 상승 랠리를 보고 있다라는 점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TMF와 국채금리 분석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 이어서 이것을 토대로,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나스닥의 개별 카운팅 분석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